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이제 상하이 하드포크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한번 또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미리 한 달 정도 이전에 알려드려야 그나마 좀 대응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 나오면 그때그때 또 알려드리겠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테스트넷을 2월 말 그리고 본 메인넷은 3월 정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넷에 있는 결과 추이는 가까워질수록 여러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게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트워크 확장성과 네트워크 용량 증가와 수수료 감소인데 이 두 가지는 뭐 그냥 그렇다고 쳐도 가장 우리에게 코인의 수익성을만 본다고 하면 수수료 감소가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 프로젝트 부분을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더욱더 거래량이 활발해지고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불장까지도 고려를 했었을 때도 나쁜 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소식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디파이 부분에 있었을 때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도와 메이커다오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약간의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면 분명히 이쪽에 리도나 메이커다오 쪽에 있는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덜 밀리거나 그리고 오히려 이런 도미넌스에 있는 점유율 추이가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또 청산 비중으로 알 수가 있죠. 대부분 그 근접치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근접 구간에 있었을 때에 따른 청산에 있는 비와 펀딩 비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다음에 구주의 생각보다 레버리지 비율과 그 다음에 청산에 있는 이 비율을 잘 접목을 시켜서 보게 되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위아래가 확실하게 갈릴 때는요. 이것도 뭐 5분이나 15분 봉으로도 봐도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롱 총산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그 한 번의 패턴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숏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일정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선물에 있는 영향추이도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의 청산 수준, 디파이 청산 수준에 있는 위치도 좀 많이 보시면서 보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더 덴버 일정이 2월 5일까지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트위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웹 3.0과 레이어 2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서 뭐 하겠다라는 것인데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도 충분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소식 일정이 거의 다 지나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들어가는 구간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염두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기가 된다고 하면 이더가 좀 조정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있는 주요 영향성에 있는 내용을 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에 따른 발언 요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과거의 전제 조건 세 가지를 또 보기도 했었는데요.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률 둔화 지속과 과열된 노동 시장의 냉각 신호, 인플레이션 추세적 둔화 이 세 가지를 꼽아서 봤는데요.
이번에 주요 자산 변동률 추이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생각보다 안 빠졌고요. 나스닥 나머지 쪽도 뭐 마찬가지로 잘 버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연준 의장이 제가 연준 의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더 올라가기 좋은 요건에 있는 발언은 안 해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돈만 생기면 어떤 생각? 좀 사볼 생각, 소비를 좀 해볼 생각이 많죠. 그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아도 이 1년 주기에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평균적으로 저렴한 단가에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번에 있는 1월달 기준점으로만 준해서 본다라고 하면 개미적 관점에서 탈출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흐름의 동향이 이런 기회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기회가 1월달만 있다라고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번에 좀 자산의 반등 요건이 좀 셌던 배경 중에 하나는 0.75% 금리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0.5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0.25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많이 쌓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크립토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FTX 부분도 잘 원만하게 잘 유지가 잘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TCG 부분도 어떻게 됐던 간에 5월달 쪽에 가까워지면 그 내용도 거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악재적인 측면으로 저는 그렇게 세게 악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여건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대충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레이어 2 이더리움 이야기했기 때문에 레이어 2를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상장이 안 되어져 있는 게 아비트럼, 그 다음에 JK, 그 다음에 스타넷 정도,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 세 가지가 상당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상장이 언제든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보는 연습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또 기대감을 또 많이 줬던 패턴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 여건이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아직 쓴 게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있는 영향성이 매우 큰 요소로 저는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왜 이게 크냐? 여러분들 지난 2020년도 3월달 벌써 잊었습니까? 팬데믹 선언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형에 있는 이 발언 한마디로 인해서 거의 나스닥이나 다우 그리고 개별 종목이 거의 한 40% 넘게 말 한마디에 하루에 그렇게 빠졌던 아주 역사적인 부분이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서버가 터져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가격을 유지를 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비상사태 유지 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또는 내년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관광 국가들은 더욱더 힘들기 때문에 회사의 회복 속도가 너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조율을 할 뿐이지, 그 조율된 그 시점이 끝나면 언제든지 발언이 나오게 되고 그 발언의 효과는 과거에 있었던 그 발언에 있는 요건 사항의 빔이 한번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그 빔이 위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근거치와 그 다음으로 바이든 씨 내년에 재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5월 달이나 이번 연도 안에는 비상상태 종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또 상당히 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도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저런 정치인들의 그냥 발언은 분명히 독이 되겠지만 투자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상방에 있는 그런 장애물을 좀 제거하는 역할로도 충분히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여건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잠재적 소식이죠. 나오면 곧바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저게 도움이 되냐? 뭐 이렇게 또 아니 곱게 또 들을까봐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기술주 중심에 있는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은 같은 조정을 똑같이 받습니다. 지금은 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금리라고 했죠? 모든 적은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이걸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이 크립토 불장이 가장 핫했던 과거 추이를 본다고 하면 2021년도 때 가장 돈 많이 벌었던 국가별 순위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벌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크립토 시장에서도 나스닥이 잘 버텨준다고 하면 그 선순환 효과로 인해서 당연히 비트코인 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어준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또 여러가지 온체인 데이터 지표로 또 나왔던 이야기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비트코인 고래들의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과 지표의 괴리 현상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조금은 보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라이징 엣징 패턴이 발생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탈이 된다면 단기적인 하락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밑에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최근 투자자들의 포모가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동안 SOP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표는 1보다 크다라는 것을 평균적으로 이익을 나타내는 매도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며 증가 추세는 평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를 해주는 패턴입니다. 가격의 반등을 놓치는 사람들이 뒤늦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간에 싸게 산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인데요. 이걸로 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조금 더 이제 단기적 조정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시장에 미쳤던 요인 중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가까운 시점과 그 다음에 파월에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0.25에 있는 정납제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당연히 쓰디쓴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빅테크 실적들이 우려가 되면서 좀 조정폭이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월 30일부터 2월 3일 달에 밀집이 되어져 있는 이 구간의 실적 발표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코인을 들고 있는 회사들도 발표를 하는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1월 한 달 동안 ETF에서 9,000개 이상 유입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그려보았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구간대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뉴욕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재민리를 조사를 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의미로는 아무래도 크립토 환경에서 이런 거래소들의 재무 건전성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연속적인 금융적인 영향성이 있을 것이냐에 따른 그냥 조사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월가에서도 가장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층을 좀 더 힘을 빼고 우리가 이제 진출하기 좀 더 수월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도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롱 청산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존 신고에 따른 그것도 이제 막 커뮤니티에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굳이 크게 운영을 해서 하는 거와 적게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이 적은 돈으로 했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성은 없어요. 물론 당연히 억 단위가 좀 더 넘어가게 되면 그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은 계속 나의 연수적 과정에서 있는 그 툴이 완성이 되려고 하면 생각보다 그 표본이 많이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표본에 있는 염습의 통계량 추이를 많이 끄집어내려고 하면 적은 돈으로 표본을 뽑아도 그 오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 굳이 목돈 가지고 선물 투자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유인하는 쪽은 다 레퍼럴 쪽으로 저는
보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연습할 때는 그냥 연습용으로 그렇게 좀 하시지, 뭐 우리가 흔히 게임할 때도 연습용으로 해놓다라고 해서 거금을 막 때려 부으면서 하진 않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중에 장기 홀더 비트코인 약 5,000개가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이 물량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해시레이트가 좀 올랐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이건 일부 자금은 좀 채굴 물량 자금이지 않겠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날 금융당국의 실명 계좌 반드시 받겠다라고 이제 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 크립토의 CEO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입으로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뭐 규모로 따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로 보면서 아, 시총이 크니까 저 회사에 있는 규모도 크겠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금을 빌려주는, 그냥 블록체인 검증을 하기 위한 자금을 그냥 대여해주는 효과이지, 이게 기업에 있는 규모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한 명이라도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부분 도토리 키재기처럼 스타트업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런 규모만 보고 되게 회사가 크겠지? 그리고 되게 팀도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디에서 시리즈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회사들은 좀 다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오로지 이제는 서류로만 믿는 게 맞다. 그리고 저 말에 있는 부분에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의 백서 프로젝트 그렇게 많이 믿지 말고 반 정도만 믿고, 그 반에 있었을 때 이게 코인 이코노미로 봤을 때 코인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상관관계로 어떤 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장치가 많이 되어져 있냐, 그러면 그 많이 되어져 있는 쪽으로 우리는 집중해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 공부하기 싫어요 하면 이거는 같은 등가 교환입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공부하기 싫어요 하면 최소한의 실패를 어느 정도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수익률도 높아지긴 하지만 위험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망했어요 하고 남 탓해봐야 의미가 없죠. 예, 왜냐? 여러분들 매년마다 그거 확인하잖아요. 예, 전 세계 사기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 바로 한국입니다. 네, 근데 그걸 여기에서도 매번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파는 주변에서 깔려져 있는데, 왜 과연 이 한국이 그 사기 1위 국가라는 걸 가끔씩 왜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비트 2도로 가는 게 맞고, 나는 꿈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걸 다 확인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림을 짜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똑같아요. 한 사람을 속여 넘어가기 위해서 드라마 보면 막 보드판에서 막 이렇게 막 해놓잖아요. 예, 막 그림 그려놓고 막 이 사람은 뭘로 연결적 관계도가 있었고 상관관계를 막 그려놓잖아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성이 없어요. 네,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코인이 올라가는 효과도 똑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윤곽이 나왔다, 코인 거래소 독점이 깰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아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애탁결제 상장 심사 분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품부터 STO 가상자산까지 거래를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연합체계가 들어올 거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가고 닥사는 닥사대로 간다, 이러면 논란이 또 커지겠죠. 야, 저기는 상패하는데 왜 저기는 상패를 안 해? 그리고 이쪽은 또 성향이 다르죠. 정부 기관 소속에 있는 기관장들이 다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결제해서 해주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닥사는 과연 어떠한 액션과 어떠한 모션을 할 것이냐, 그리고 부산 디지털 거래소는 과연 그 연합체계에 들어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다. 재밌는 판이 그려지고 있는데 또 대부분 여기에 꼭 상장이 됐다라고 해서 여기가 다 깨끗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코스닥 상장돼도 1, 2년 정도 너무 짧구나. 한 3, 4년 있다가 대부분 상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상장 심사 조건만 맞춰서 넘어오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조건에 있는 부합치만 되면 상장이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게 순기능이고 이게 역기능이 동시에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저기가 조금 더 안전망은 있지만 그게 다 안전하진 않는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리플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자, 약식 판결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SEC 비상식적 주장의 담당 판사가 향후 약식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판사는 공동기업에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월이 아니고 5월, 6월 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플 부분은 3월 달에 있는 동향이 안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거에 따른 또 기대감이 실망이었을 때가 좀 연기됐었을 때 평균치로 보았을 때 좀 더 많이 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샌드박스 언락이 좀 나와준다고 하는데 오늘 영상도 20분이 좀 넘어가네요. 좀 죄송합니다. 보게 되면 이 사이트도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다 날짜 나와져 있습니다. 뭐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날짜가 나와져 있거든요. 샌드박스 14일 전에 이제 언락 나온다. 여기 토큰 언락 사이트 부분에서도 리서치 보고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보고서 한 번쯤 읽어보세요. 보게 되면 대부분 언락이 해제되고 나서 뭐 2, 3일, 3, 4일, 4, 5일 요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통상 추세적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된다? 언락 이후 나와서 좀 고만고만 하다가 곧바로 그 뒤에 이렇게 되는 확률이 꽤 많이 높았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APE 그 다음에 엑시 인피니티도 76일, 16일 정도 남았어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